아빠, 저 무겁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미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진수가 정말 다른 사람과. 그냥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빠, 어떤 날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수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럼 혹시 증거를 찾았니? 그 메시지들은 전혀 오해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빠, 진수는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진수가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둘은 나중에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주고받았어요. 아빠, 제가 그 카페에 갔을 때 진수가 그 여자랑 앉아 있었어요. 둘이서 마치 연인처럼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정년기에 딸을 둔 58세 아버지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는 것조차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쪽팔려서 어디 말도 못하거든요.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든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제 딸 미진이는 제 유일한 자식입니다. 제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홀로 키워왔기에 딸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죠. 미진이가 어려운 시기마다 꿋꿋이 이겨내고 잘 자라주는 걸 보며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건 한부모 가정으로 자란 우리 딸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제 희망이기도 했죠. 딸에게는 진수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둘은 직장에서 만나 오랫동안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둘은 꽤 오랜 시간 동거 중입니다. 결혼 전에 같이 살아봐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정말 그래야만 본 모습을 알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진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진이가 행복하다며 자신 있게 소개해 주기에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딸이 종종 꽃다발을 들고 오거나 못 보던 옷이 생기곤 했으니까요. 원래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렇게 챙겨주곤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저한테 남자친구가 얼마나 자신을 잘 챙겨주는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역시 믿고 응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수가 처음 우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를 처음 만나는 것이니만큼 그와의 첫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죠. 그날을 앞두고 저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며 그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시금치 무침까지 평소에 잘하지 않던 음식들까지도 준비했죠. 딸 미진이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고 저 역시 그만큼 그 사람을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나가 낙엽을 쓸어내리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죠. 시간이 갈수록 긴장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예비 사위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어떻게 보여야 할지 이런저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뵈러 갔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때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진수도 그런 마음이겠지. 저도 그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진수가 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미 멀끔한 옷을 입고 만든 요리들을 확인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미진이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얼른 현관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미진이가 밝게 웃으며 박진수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며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수는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림새와 표정 그리고 눈빛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딸을 두신 아버지는 제 말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쎄함, 그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왔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꾸미고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의 모습은 조금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주친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꾸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긴장해서 그러는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수가 보이는 태도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진수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가 가족들 앞에서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저와 미진이뿐이었지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티내지 않으려고 해서 참았죠. 딸 미진이가 행복해 보였으니 저는 그저 그런 모습들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기에 그 차이를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진 건 바로 식사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여러 가지 반찬을 상에 차려냈는데 진수는 그걸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딸 미진이에게 말했죠. 나 이런 기름진 음식은 잘 안 먹어. 그냥 샐러드만 먹을게.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니만큼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봐.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하셨어. 딸 미진이가 나서서 설득했지만 진수는 끝내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불편한 긴장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비 사위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때 한참 전 하늘로 떠난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미진이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까?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하다가 일찍 떠났지만 거기서 배운 거라도 우리 딸에게 알려준다면 더 좋을 것을. 첫인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보인 태도와 말투는 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 후로도 저는 진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딸을 생각해 해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와 미진이 사이에서는 진수에 대한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 삶의 이유였던 제 딸이 남의 집 가서 고생하는 꼴은 피눈물이 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딸 미진이가 저에게 찾아와 그와의 대화를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고 이에 대해 딸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손주를 볼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딸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남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저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딸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점점 더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진수와 미진이는 현재 결혼 전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살림을 차린 건 아니지만 진수네 자취방에서 미진이가 가서 1년 넘게 살아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동안 진수는 결혼 후에도 가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요리는커녕 청소도 하지 않고 미진이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진수는 그저 자신의 여가 시간과 취미에만 몰두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딸이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진수를 사랑했고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보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딸 미진이도 한계에 다다른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결혼이 딱 그래 보였습니다. 그간의 연애, 시간, 노력, 예식장 예약과 결혼 계획 등 그런 것들이 합쳐져 발을 빼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미진이의 회사 동료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진이가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미진이의 상태보다도 그 순간 그의 곁에 진수조차 없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 진수는 그냥 직장에 있었습니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진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니? 미진은 저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진수를 옹호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진수는 그래도 지금 회사에 있잖아.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진수를 보호하려는 그 모습이 이제는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일이 중요한 것도 알죠. 하지만 직접 오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 대신 찾아온 예비장인인 저에게 연락이라도 남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남자친구도 아니고 정말 결혼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코앞에 두고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진수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확신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딸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었고 딸은 그를 위해 자신을 점점 더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진아, 진수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맞니? 내가 이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딸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식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이 고집을 피워가며 진수와의 결혼을 지키려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가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딸은 진수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두둔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이 딸 미진이와 저녁을 먹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딸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둡고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일상적인 스트레스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미진이가 조용히 입을 떼며 그날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무겁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없었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진수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들었죠. 미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진수가 정말 다른 사람과 저는 딸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미진이는 망설이면서도 진수의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외출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몇 달 전부터 진수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냥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빠, 어떤 날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수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미진이가 우연히 진수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수는 외출할 때마다 핸드폰을 집에 두는 일이 잦았고 그날도 핸드폰을 두고 나갔던 것이었죠. 미진이는 무심코 진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전혀 오해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빠, 진수는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진수가 결혼할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둘은 나중에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주고받았어요. 미진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도 진수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오해일 거야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그 이후에도 진수의 행동은 계속 수상해졌다고 했죠. 결국 미진이는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를 바탕으로 진수와 그 여자가 약속한 장소로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미진이는 그날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 카페에 갔을 때 진수가 그 여자랑 앉아 있었어요. 둘이서 마치 연인처럼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진이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진수를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진수에게 사실을 물었지만
진수는 처음에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발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진이가 직접 목격한 사실과 메시지를 언급하자 진수는 결국 모든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진수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딸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진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그동안 진수의 변명을 믿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진수가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뜸한 이유가 단지 일이 바빠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겠죠. 진수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고 그가 보여준 작은 애정 표현들에 기대어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 겁니다. 바빠서 그렇다라는 진수의 변명은 미진이의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 진수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후 미진이는 더 이상 진수의 변명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수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딸은 마치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진이는 진수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진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오히려 미진이를 탓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바쁜데 널 신경 못 썼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니야. 라는 진수의 뻔뻔한 변명은 딸을 더 깊은 좌절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미진이는 더 이상 진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본 장면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미진이는 그 순간부터 결심했습니다. 진수와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아빠,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슬픔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진수와 이혼을 결심했고 그날 밤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지만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딸이 더 이상 그 고통 속에서 진수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아빠도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하며 제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딸이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그녀의 행복을 기원하며 모든 것을 준비해줬고 진수와의 결혼이 좋은 미래를 약속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고 이제는 딸이 그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거죠. 미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딸의 결단은 저를 놀라게 하면서도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더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딸의 파혼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이내 태도를 바꿔 재산 분할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희가 딸에게 지원했던 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진수가 처음부터 딸과의 결혼에 진정성 없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이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파혼이잖아요. 근데 무슨 재산 분할인가요? 준수는 동거를 한 기간이 길다며 사실혼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겁을 주려는 걸지도 몰죠. 하지만 다행히도 딸 미진이는 진수와의 동거 생활에 대한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가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친구와 저에게 말한 카톡, 외도를 저지른 증거들까지도 모아두었기에 법적으로는 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는 끝까지 딸을 괴롭히려 했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딸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진이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진수와의 결혼 생활이 자신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딸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진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딸에게 있어 가장 힘든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리고 이제 너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해. 딸은 제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진수는 딸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죠. 그리고는 제가 딸에게 지원했던 돈마저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딸을 배신하고도 모자라 끝까지 미진이와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행동을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진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죠. 가사에 대한 무책임함, 외도, 그리고 그간의 무례한 태도까지도 법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법정에서 진수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미진이는 끝까지 이성적으로 상황을 처리했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내심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그리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딸을 괴롭히려 했습니다. 집을 나가면서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험담하는 등 미진이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회사로 찾아가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죠. 그때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회사로 찾아가 진수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한 행동들이 모두 밝혀졌고 더 이상 미진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진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는지 그 후로는 딸과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이혼 소송도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진이는 더 이상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파혼이 끝난 후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이제 너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해. 그리고 아빠는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미진이는 눈물을 보이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딸이 이혼을 결심하고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과정에서 그녀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진이는 저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척 진지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혹시나 또다시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미진이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번에는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새로운 연애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수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딸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 미진이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정말로 딸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딸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성숙해졌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이제는 저도 저만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딸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모 역시 그곳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걸 이젠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딸이 결국 이겨내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